안녕하세요. TV주치 건강하게 삽시다의 신재원입니다.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이 그런 많아지는 계절인데요. 사실 이렇게 격렬한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부위가 바로 그 무릎의 십자인대입니다. 이 십자인대가 다치게 되면 굉장히 큰 부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이 십자인대에 대해서, 십자인대의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손보경입니다. 네, 사실 십자인대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십자인대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무릎 내에는 무릎의 회전을 담당하고 걸을 때 움직임을 안정되게 하는 인대가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릎 속에는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걸 전방 십자인대, 뒤쪽에 있는 걸 후방 십자인대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잘 다치는 인대는 전방 십자인대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십자인대가 다쳤다 그러면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십자인대가 굉장히 제 생각엔 튼튼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파열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릎의 회전이나 정지, 뛰어가다 갑자기 멈췄을 때 이럴 때 주로 일을 하는 게 무릎 안에는 인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인대가 그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고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절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멈추거나 내가 방향을 틀거나 하지 못할 때가 생기죠. 그러면 그 인대가 너무 과도한 부하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열되게 됩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파열이 되면 좀 어떤 좀 증상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아무래도 인대가 끊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뚝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갑자기 무릎이 부어오르고요. 생각 외로 걷기가 어렵고 아프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2, 3일 때 되게 심했다가 한 2, 3주 지나면서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이 아팠던 분들은 병원에 바로 오시지만 에이 좀 아팠지만 좀 쉬지 라고 병원에 못 가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 파열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뛰다가 방향을 좀 바꾸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할 때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어긋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오게 되면 이때 파열의 진단을 받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물론 힘이 과도하게 받으면 이렇게 파열이 딱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증상이 좀 다른가요? 처음에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파열인 경우는 대부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럼 병원에 가셔서 이게 십자인대가 그럼 파열됐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일단은 의사가 무릎에 숙련된 의사가 무릎을 만져보고 흔들어 보면 아, 이분이 십자인대가 조금 끊어졌구나, 완전히 없구나 이런 정도는 의사가 진단으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의사가 느낀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에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파열된 인대를 좀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하나요? 먼저 말씀하셨듯이 부분 파열이면 당연히 수술하지 않고 무릎 주변에 근육의 힘을 키워서 그 근육 힘으로 파열된 부분적인 인대를 대체해주는 비수술적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0% 이상 파열되면 이미 이제 근육으로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불편감이 남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수술은 그러면 이제 끊어진 인대를 이렇게 이어주는 건가요? 기존에 조금 남아있더라도 기존에 있던 인대를 다 없애고 아니면 조금 남겨놓고 새로운 인대를 무릎 안에 심어서 수술하는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십자인대 재건술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완전히 바꾸는, 네, 완전히 맞습니다. 통째로 바꾸는 네. 이런 재구성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대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환자분 안에 있는 다른 근육의 인대가 아주 건강하다면 그 인대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나 또는 환자분의 전신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분의 인대를 쓰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체에서 갖고 온 인대를 사용해서 무릎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 인대를 뼈에 나사나 다른 녹는 나사 못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그 인대 수술을 받은, 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걸어 다닐 때도 되게 불편하고 그 계단 오르내릴 때가 제일 불편하거든요. 조기 축구도 이제 가끔씩 나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걸을 때 이제 그런 어긋난 느낌이 이제 없이 이제 제가 똑바로 걷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통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 평소에 그럼 이제 십자인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꾸준하게 자극해서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축구, 농구, 이런 스키 이런 운동들을 할 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기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운동하실 때는 가능하면 무릎이 갑자기 방향이 돌라지지 않거나 뛰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릎 관절의 나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양반다리나 쪼그리고 앉기, 그리고 계단 오르내리는 거나 경사진고 걷기 등을 피해주는 게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들으셨듯이 이 축구와 스키를 하실 때는 꼭 이 십자인대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TV주치의 건강하게 삽시다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손보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